해볼까요? 일단은 448번을 풀고 그 다음에 뒤에 얘기를 넘어갈게요. 448번입니다. 푼 사람들도 잠깐 보세요. 어려워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벡터를 가지고서 그 이제 이동하고 뭐 최소 최대 이런 거 구하는 거 내적하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은 참모서리 길이가 1인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정사면체. 얘기했죠? 정사면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A네요.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OAB의 무게중심 이쪽이죠. 이쪽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쯤에 G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에요. 이쪽 거. O구나. G가 아니라. 자, 그런데 모서리 BC의 중점 여기가 M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OG랑 여기서 이렇게 라인 타고 내려온 이 벡터랑 그 다음에 되게 애매하게 저 G에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벡터를 하나 그었습니다. 되실까요? 네,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럴 때 얘네 둘을 내적하면 뭐냐라는 겁니다. 이거 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그 벡터가 결정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벡터 결정된 것도 먼저 적을까요? 분필이 다 어디 갔어? 자, 거기 보시면 A, B, C가 다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요게 A 벡터. 그 다음에 요게 B 벡터. 요게 지금 C 벡터인 상황입니다. 자, 크기는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OG부터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색깔이 여기 아니에요. OG를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가 이렇게 만약에 점 내려와서 여기면, 여기는 우리가 N이라고 하면 ON은 요게 이제 3분의 2의 OA죠. 이렇게. 근데 ON이 AB의 반띵이니까 요게 3분의 1의 A 벡터와 B 벡터의 반이 ON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의 A 벡터 여기 3분의 1의 B 벡터가 될 겁니다. OG가 요거예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OM을 먼저 만들게요. OM 이렇게. 왜냐하면 GM이라는 걸 뭘로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 거예요. OM 빼기 OG로 바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OM을 먼저 하겠습니다. OM은 뭐죠? 네, 이게 이거죠. 2분의 1의 B 벡터 2분의 1의 C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띵을 모으는 거니까.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GM은 여기 있네요. OG. 그쵸? 그래서 여기서 얘를 뺄 거예요. OM에서 OG를 빼겠습니다. 그럼 3개 다 나오긴 하는데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요. 다 해야 됩니다. 자,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의 A 벡터. 그 다음에 6분의 1의 B 벡터. 그 다음에 2분의 1의 C 벡터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얘네들을 내적해보죠. 지금 뭐야? 얘랑 내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OG 내적 GM 해볼까요? 얘네들 내적하는 거 이렇게. 거의 곱셈공식이에요. 자, 얘랑 하면 마이너스 9분의 1의 A 크기 제곱. 하나씩 할게요. 얘랑 하면 18분의 A 내적 B. 그 다음에 얘랑 얘 하면 6분의 1의 A 내적 C. 그 다음에 얘랑 얘 하면 마이너스 여기에 쓸까요? 자리 맞춰서. 얘랑 얘 하면 마이너스 9분의 1의 A 내적 B. 맞죠? 그 다음에 쟤랑 하면 플러스 18분의 1의 B 크기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분의 1의 B 내적 C.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괜찮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근데 계산하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1이지? 여기 1이야. 여기도 1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 A 내적 B를 하나, B 내적 C를 하나, C 내적 A를 하나. 다 똑같죠? 정사각형이니까. 얼마야? 1 곱하기 1의 코사인 60. 똑같습니다. 2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넣으시면 됩니다. 네.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쪼개서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다 쪼개서 계산하시면 뭐 충분히 나옵니다. 그게 까다롭지 않게. 괜찮게 나올 거예요. 자, 더 질문이 없으면. 그리고 저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밀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에 거. 그러면 푸시고, 우리가 또 하필이면 오늘 타이트하게 3회를 연속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밀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풀고요.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세요, 질문을. 그러면 제가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자, 더 질문이 없으면 마지막 단원 도형의 방정식으로 가겠습니다. 뭔가 되게 금방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 벌써 마지막이라니. 정말 3주에 걸쳐서 후다닥 했네요. 자,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할 거냐면, 벡터를 가지고서, 벡터를 사용해서 좌표 평면, 공간좌표, 평면좌표랑 공간좌표에서 이제 모든 점좌표를 나타낼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걸 직선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또는 구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원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이요. 보시면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저희 이제 근데 자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요. 우리가 이걸 1학년 때 했거든요. 이렇게 잘 봐. 1학년 때 거. 자 01 걸로 잠깐 갈게요. 01 걸로. 저번에 선생님 잠깐 설명했는데 보통 도형의 방정식은 정의에 의해서 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원망도 그랬고 앞에서도 2차 곡선 다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직선의 방정식을 할 거예요. 그럼 직선에서는 직선이라는 정의는 그냥 고정선이라는 것밖에 없지 수학적인 건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기울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봐요. 이렇게 지나가요. 야 기울기가 이제 얘가 m이래. 이게 하나 주어져요. 그 다음에 점을 하나 주죠. 이런 점을 하나 지날 거야. x1, y1이라고 이렇게. 그럼 우리는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걔가 이제 이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죠. 와리가리 하면서 P가. 그렇죠? 그러면 자, 기울기의 뜻이 뭐였어요? X진가량 분의 Y진가량.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요 M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러네. X 빼기 X1 분의 Y 빼기 Y1이 기울기가 여기 M이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녀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 Y는 M의 X 빼기 X1 더하기 Y1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그런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럼 여기 우리가 벡터에서도 한번 이걸 해보려고 해요. 자, 역시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역시 점 하나 똑같이 지납니다. 이렇게. X1, Y1 이렇게 지납니다. 그런 다음에 잠깐 프린트를 볼게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점 A를 지나고 0벡터가 아닌 벡터, 6벡터라는 게 하나 주어집니다. 0벡터가 아닌, 이렇게 6벡터라는 게 하나 주어집니다. 얘의
평행한 직선 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벡터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렇게 잡으려고 해요. 자,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 이렇게 평행한, 여기 평행한 녀석이 하나 있다고 치죠. 이걸 선생님이 6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를 살짝 위로 올리자. 이렇게. 그래서 얘랑 평행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잘 봐. 선생님이 여기다가 다시 점을 하나 잡을게요. 여기가 이제 멀리 가자. A. X를 많이 이렇게 잡을게요. 자, 집중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밑에 것도 결정을 하시면 요것도 쓸게요. 얘가 좌표로 이렇게 했는데 U1, U2 이렇게 했는데 여긴 U1, U2 쓰네? 아무튼 프린트를 하러 갑시다. 이렇게 되셨나요? 자, 뭐가 주어진다고? 방향 벡터라는 게 주어집니다. 뭐랑? 직선이랑 평행한 방향 벡터라는 게 주어집니다. 자, 그럼 잘 봐요. 선생님이 또 뭘 할 거냐면 쟤랑 똑같이 이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P라고 잡을게요. X, Y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이 점은 이 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저 점에 대한 성질을 식으로 쓰면 직선의 방정식이겠네.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 쓰냐면 이걸 씁니다. 자, 여기 AP 벡터가 있죠. 아, 그럼 AP 벡터라는 녀석은 저 방향 벡터랑 평행하겠구나 하는 얘기죠. 이해되니? 선생님? 아, 얘랑은 평행하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쓰기로 했죠? 이렇게 쓰기로 했죠. 아, AP 벡터를 거의 뭐 썼냐? T 썼냐? T 썼다. T배에 6벡터라고 쓸 수 있겠다. 실수배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K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편한 거 그냥 책에 프린트랑 겹치게 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그런데 요거를 다시 쓰면 AP 벡터라는 거 다시 쓰면 이거잖아요. OP 벡터 빼기 OA 벡터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A 벡터, 요거를 P 벡터라고 쓰겠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자. P 벡터라고 하고 요걸 A 벡터라고 하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봐요. P 벡터 빼기 A 벡터가 T의 6벡터구나. 그래서 P 벡터가 A 벡터 더하기 T의 6벡터구나.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책에 똑같이 써 있습니다. 맞아요? 자, 무슨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거예요. 이 P라는 벡터는 뭘 나타내는 거죠? 뭐의 위치 벡터예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한 위치 벡터예요. 괜찮을까? 그럼 걔는 이 A 벡터에다가 이걸 몇 배 해서 이렇게 더한 거야 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다가가 볼게요. 잘 봐. 그 밑에 있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 얘가 방향 벡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쵸? 보세요, 여기. 그럼 이 얘기를 살짝 가져와 볼게요. 요걸 살짝 가져와 볼게. 아니면 요거나 뭐 상관없어. 요거 이렇게 살짝 가져와 볼게요. 자, P가 이거고 A가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AP 벡터라는 건 성분으로 나타내면 이거겠네요. X 빼기 X1이고 Y 빼기 Y1이죠. 자, 요거. 맞죠? 괜찮아요? 그쵸? 그 다음에 T배의 6벡터라는 건 자, 요거니까 요게 T의 U1, T의 U2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떤 식이 하나 나오냐면 이런 식이 하나 나와요. X 빼기 X1은 T의 U1, Y 빼기 Y1은 T의 U2 이렇게 나타내고 이걸 다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X좌표는 저 직선 위에 있는 X좌표는 X1에다가 T의 U1을 한 거야. Y좌표는 Y1에다가 T의 U2를 한 거야.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약간 내개변수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 T를 없애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잘 봐. T는 이라고 적어요. 이렇게. 그러면 U로 나누면 되죠. U1으로. U2로 나누면 되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U1분의 X 빼기 X1은 U2분의 Y 빼기 Y1이라고 딱 쓰고 이건 이제 생략해버리는 거죠. 그게 밑에 있는 2번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분모가 0이 아닐 때. 근데 얘들아, 잘 봐. 선생님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1학년 때 기울기라는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방향 벡터가 있네요.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선생님이 다시 적어볼게요. 잘 봐. 얘만 냅두고 얘를 여기다 옮길게요. 괜찮아? 자, 여기 y 빼기 y1이라고 두고 u2를 일로 옮길 때 u1분의 u2라고 쓰고 여기 x-x1이라고 적어도 괜찮아요? 괜찮을까? 그쵸? 얘가 이리 올라가고 얘는 뒤로 살짝 밀어버린 거야.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얘랑 식이 똑같아요. 근데 선생님 얘는 뭐예요? 얘 뭐예요? 얘 잘 봐. 얘 잘 봐. 얘가 뭔지. 요 점이죠. 요 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뭐예요? x분의 y죠. 근데 얘가 기울기예요. 얘가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저 방향 벡터는 기울기의 대체자예요. 대체자.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줬다라는 건, 야, 얘랑 평행할 거면 이 기울기를 갖다 쓰란 얘기예요. 그럼 이해했나요? 그럼 쟤랑 얘랑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차이는 벡터를 사용했고 사용하지 않았고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애들은 저 벡터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그냥 1학년 때 걸로 풀어갔어요. 자, 어떤 문제는 차라리 1학년 때 걸로 풀면 훨씬 낫습니다. 편해요, 그게. 근데 예,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은 저렇게 되면 되게 어렵고 이렇게 벡터로 풀면 쉬워요. 그래서 벡터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 계속 저게 쉬울 거면 이거 뭐로 만들었어? 이거 안 쓰지. 직방 쓰는데 이걸 왜 쓰냐? 안 써요. 절대.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 더 뭐냐면 공간에서도 직선을 만들 수 있는데 저걸 우리 안 배웠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1학년 때는 평면에서만 직선의 방정식을 했어요. 근데 여긴 공간에서도 직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벡터가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 자, 요 얘기랑 요 얘기가 같은 얘기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거기에 u1, u2가 0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맞아요? 그럼 u1, u2가 0이면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그럴 때는 항상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여기 선생님이 A라는 점을 하나 줄게요. X1, Y1 이렇게 줄게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방향 벡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U1, 0이에요. 얘는 0이 아니고 둘 다 0일 수는 없으니까 그건 0벡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향 벡터를 그리세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방향 벡터예요. 맞아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쓰면 되죠. 얘는 뭘까요? 네, y는 y1입니다. 이것도 여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u가 0,u2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방향 벡터가 요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얘는 x는 x1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잘 봐. 보세요. 여기다 넣고 싶어. 저걸. 이따가 공간에서도 해야 돼서. 자, 얘가 0이야. 그럼 얘가 0이지. 그지? 그럼 얘도 0이어야 돼. 그렇죠. 이런 방법이에요. 자, 이번엔 u1이 0이야. u1이 0이야? 그럼 얘가 0이야. 맞죠?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려서 x축이랑 평행하구나, y축이랑 평행하구나 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 주심. 자, 요거 이제 지울게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진짜 막 별거 이렇게 막 생각이 안 나거나 이럴 때는 그냥 1학년 때 걸로 풀어도 무관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곳은 여기겠죠. 다음 페이지. 어디요? 공간입니다. 공간에서 네.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공간에서 고민해보죠.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 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A라는 점이 있는데, 이번에 이거였죠. X1, Y1, Z1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L이라고 하죠. 그럼 똑같습니다. 쟤랑 평행한 방향 벡터가 이렇게 하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U입니다. 얘가 U1, U2, U3예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그럼 여기가 A고 여기 P라는 점이 있어서 여기 아무데나, 저 직선이 아무데나 점이면 요 벡터랑 요 방향 벡터는 무조건 평행합니다. 결국은 계속 이 얘기인 거예요. A, B는 요 벡터랑 평행해야 된다. 그래야 쟤를 방향 벡터로 쓰는 직선이 될 테니까. 돼요? 그럼 또 이렇습니다. 자, AP 벡터가 여기 얘기하지만 X 빼기 X1, Y 빼기 Y1, Z 빼기 Z1 형태가 되고요. 얘랑 평행하다라는 건 결국에 그쵸? 그 얘기죠. 요 비율이 같을 거야.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선생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단 여기도 분모가 0이 되는 건 안 됩니다. 이해했죠? 응.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도 어려운 게 하나 있어. 뭐가 어려울 것 같아? 자, 만약에 1번. 아무거나 하나 해볼게요. U1 0이야. U1이 0. 즉, 방향 벡터가 이렇게 됩니다. 0, U2, U3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내질 것 같아요? 그려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YZ 평면에 있다는 얘기예요. 방향 벡터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요? 이해했나요? 근데 점은 한 이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A에 X1, Y1, Z1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평행하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갈 거야. 평행하게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 식은 어떻게 써요, 선생님? 여기다가 0을 쓸 수는 없잖아요. 얘는 따로 씁니다. 무슨 얘기냐? 잘 봐요. 여기에 얘가 이 바닥, 즉 YZ 평면이랑 이 직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X1 값이, X 값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0이니까 얘를 따로 써서 읽습니다. X는 X1 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X분의 Y-Y1은 U3분의 Z-Z3 Z1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씁니다. 콤마 찍어주고 이렇게 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도 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두 번째, 이번에는 이런 건 어떻게 해? 생각보다 이게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직방이 쉽다 보니까 이런 거 두 번째. 그럼 두 개가 0이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U2랑 U3가 0이에요. 그러니까 U가 U1, 0,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역시 선생님 계속 얘기하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럼 방향 벡터가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X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요런 직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다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봐봐. X가 무용지물이에요. X는 결정할 수 없어. X는 다 들어가요, 그냥. 왜냐하면, 봐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X는 다 들어가는 거야. X값이 다 들어가. 다 들어가지. 근데 X는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했나요? 그럼 여기 점이 좌표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뭐예요? 아니, 여기가 A에 X1, Y1, Z1이잖아요? 그럼 이거예요. 똑같아.
똑같다니까, 아까 방법이. y는 y1, 콤마, z는 z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직선이에요? 네, 직선이에요. 여기, 봐봐. 요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 거니까,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여기 yz 평면 위에 있는 y1, z1을 뚫고 지나가는 이런 직선인 거예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직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공간이 잡혀 있어야 뭐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 책에 써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두 개 다 했어요. 1번과 2번. 선생님이랑 방향이 좀 반대긴 한데, 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지금 한 게 이거잖아? 2번이. 거기 215페이지에 1번은 선생님이 딴 걸로 했고요. 얘는 U3가 0인 거고, 여기는 똑같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기 밑에 아예 표에 나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뭐의 평행, 뭐의 수직, 이렇게 결정이 돼 있다는 걸 잘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거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강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보고 가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울게요. 평면이든 공간이든, 우리가 이제 방역 벡터라는 걸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뭘 주냐면, 그 법선 벡터라는 것입니다. 자, 법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직각입니다. 수직을 사용합니다. 법선이라는 단어가 기억하세요. 법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웬만한 건 대부분 수직입니다. 자, 거기도 공간으로 되어 있나요? 그거부터 합시다. 평면이네요. 자, 보세요. 여기에 어떤 이렇게 직선이 하나, 이렇게 하나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방향 벡터를 주면 식을 쓸 수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다가 뭘 주냐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하나 내려요. 직각, 수선을 내려요. 원점에서. 그다음에 이걸 보통 법선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선에 대한 법선 벡터. 선생님 방금 얘기했듯이 법선 벡터는 뭐라고요? 수직이에요. 오케이? 그럼 얘는 보통 n을 씁니다. n이라고 쓰고 여기를 a, b라고 하죠. 물론 여기랑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a, b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런 다음에 자, 안 만나는 걸로 합시다. 왠지 느낌상 뚫고 지나가자 그러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지 뭐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왜냐면 직선이 있는 점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점 A 역시 x1, y1이라고 하죠. 그럼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식도 외우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자, 여기다가 내가 P를 하나 잡았어. 그럼 여기 AP라는 벡터가 있죠. 요게 법선 벡터고요. 그럼 고민을 한번 해봐. 얘네들이 무슨 사이야? 그치? M 벡터, 법선이랑 AP가 수직이죠. 무조건. 법선이니까. 다시, 법선은 뭐? 수직이라고. 이런 뜻이고요. 그럼, 우린 보통 수직이면 뭘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쵸? AP. 내적 N을 하면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자, AP 벡터는 뭐예요? X 빼기 X1, Y 빼기 Y1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얘랑 내적한데. 그럼 식이 요게 나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A에 X-X1, B에 Y-Y1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요? 이거 어서 많이 봤죠? 안 맞니? 직선의 일반형. 1학년 때 배웠을 때, 이거. 일반형이죠. 요걸 보면 이제 우리는 법선 벡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우리가 이게 성질이 전혀 없었거든요. 죽어도 없었지. 그러니까 저걸 일반형으로 던져주면, 저거 성질 없는데, 표준형으로 바꿨잖아요. y는 mx 플러스 n 형태로. 그래야 기울기 나오고 y좌편 나오니까. 근데, 벡터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법선 벡터가 이거구나, 라고 바로 알아둘 수 있다는 얘기.
괜찮을까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버선 벡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죠. 자, 1번부터 보시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좌표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 이번 기하에서는 이 법선이 거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가끔 나오긴 합니다. 개념적인 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괜찮죠? 1번 풀어보겠습니다. 쉬워요. 진짜 할만해. 그렇게 막 엄청 어렵거나 하진 않아. 뭐 선생님 보기에는 예전에 비하면 이 정도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선생님은 이제 옛날부터 교육과정이 지금 한 4번 바뀌었나? 5번 바뀌었나?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심지어 내가 배울 때 것도 따지면 막 엄청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게 어려웠어라는 걸 니네한테 얘기해줘봤자 필요 없어. 니네가 옛날 걸 안 배웠는데. 난 지금 내가 배우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죠? 자, 1번 보시죠.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4분의 x-2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 말고 밑에를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위에는 y-1이라고 쓰고 그럼 얘는 법선 벡터가 뭐예요? 방향 벡터가 뭐예요? 이거죠. 자, 얘의 평행하대요. 그럼 얘를 갖다 쓰자고요. 어디를 지나? 2, 마이너스 3을 지나. 그럼 이거죠. 4분의 똑같이 써. x-2는 마이너스 3분의 y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돼. 끝. 이해했죠? 그러니까 분모가 안 바뀌는 거야. 방향 벡터는 똑같으니까. 돼요? 자, 2번. 뭐라고요? A가 마이너스 2,5 B가 1,4를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래. 그러면 여기서 방향 벡터를 뭐로 쓰면 되냐면 A, B 벡터로 쓰셔도 돼요. 평행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걔랑 평행하면 여기 있는 방향 벡터로 써도 돼요. 근데 이거 뭘로 해도 돼? 기울기로 해도 돼. 이해했지? 선생님이.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딴 3 하고 마이너스. 그럼 어디 점을 지난다고요? 2,0을 지나요. 그럼 이거죠. 3분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y 빼기 0 이렇게 결정하면 끝. 넘어갑시다. 2번. 아까 내가 얘기했다. 쉬워요. 할만합니다. 자, 1번에 공간으로 넘어왔어. 1, 마이너스 2, 3을 지나고 3분의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아니죠? 그럼 1분의 y 플러스 1이라고 적으시고 2분의 z 마이너스 1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은 너무 쉽잖아. 봐봐. 분모 그대로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뭐라고? 3, 1,2야. 됐지? 3분의 x 마이너스 1 1분의 y 플러스 2 2분의 z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2번 4,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자, 똑같네요. 자, 1분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y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야겠지? 그 다음에 2분의 z를 평행한 직선과 xy 평면 교점이라고 직선부터 구합시다. 그 직선은 자 이렇게 되죠. 1분의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y 플러스 1 2분의 z 마이너스 2 이게 답인데 자 질문은 얘랑 xy 평면이랑 만나는 점을 구하래. 얘들아 xy 평면의 가장 특이점이 뭐야? z가 0이라는 거야. 0 넣으세요. 여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0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x는 3.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3이니까 y는 2. 그럼 끝났네. 3, 2, 0. 결정하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3번으로 갈게요.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면 할만합니다. 자, A가 2, 3, 마치 B가
4, 마이너스 3,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지나는 직선이 해볼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지. 아, 방향 벡터는 A, B로 가자. BA로 가셔도 되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자, 딴딴 2, 딴딴 마이너스 6, 딴딴 10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잡자. A를 가지 뭐. 2분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분의 Y 마이너스 3, 10분의 Z 플러스 7 여기까지 썼어. 그 다음에 질문이 뭐야? ZX 평면과 ZX 평면이면 뭐가 0이야? Y가 0이야. 여기다가 0을 넣으세요. 여기 전부 지금 2분의 1이 되는 걸 찾으시면 되죠. 여기 0이니까. 그럼 여기는 X가 3. 여기는 Z가 마이너스 2면 되나요? 좌표가 3, 0, 마이너스 2.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할만하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공간좌표가 들어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4번 어려워요. 4번 처음 배우면 어렵습니다. 자, 이런 애가 있어. 3분의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x게요. y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가 1분의 z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잠깐 뛸게요. 1분의 x 마이너스 5 3분의 y 마이너스 2 여기 또 이렇게 썼어. 마이너스 4분의 z 플러스 2래. 직선의 교점을 구하래. 열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문자가 3개인데 식이 등등등이란 말이야. 등등등등이란 말이야. 그럼 못 구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얘들아 이런 거야. 자, 집중해주세요.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만 표현하는 거 말고 다른 표현 방법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점이 있어. 근데 여기 만약에 L1이고 L이고 얘가 M이야. 그지? 얘가 L이고 얘가 M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L 위에 있는 어떤 점들의 성질을 줘. 그러다가 걔가 여기 딱 걸리면 되지. 이해했나? 선생님이? 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아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했냐면 원래 이거였거든. 얘를 T라고 부를 거야. 원래 이거였어. 그치? 비율이었으니까. 앞에 거 잠깐 보시면. 그럼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좌표는 이게 되는 거야. 아, X는 3t-2였어. 맞나? 넘기고. 그럼 Y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었어. Z는 t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이 점 위를 왔다 갔다 t에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였던 거야. t를 결정해주면. 이해했나?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면 돼. 자, 무슨 얘기냐? 지울게요, 이제. 저기 위에 가서 이 등호를 만족하는 t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근데 만약에 질문이 있어. 아, 여기 풀고 해야겠다. 풀고 얘기합시다. 집어넣을게. 얘를 여기다가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t 마이너스 7은 자, 3분의 여기다가 2를 빼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4분의 t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오해를 되시오?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도 풀고 이렇게도 푸셔야 돼요. 자, 일단 풀게요. 얘를 여기다 곱해. 그러면 9t 마이너스 21이 마이너스 2t 플러스 2. 넘기면 11t가 22가 돼서 t가 2가 나와. 오케이. 자, 여기 풀까? 이쪽을 곱하면 8t 마이너스 4가 3t 플러스 6이야. 넘기면 5t가 10이네. 여기서 t가 2가 나와. 그럼 맞아. 괜찮아. 여기가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좌표가 2 넣으면 얼마야? 4. x는 4. 2 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z는 3. 그래서 4, 마이너스 1, 3이 나와요. 이렇게. 괜찮을까? 그런데 잘 들어. 집중. 시험 문제야. 이렇게 해서 t가 나오고 이렇게 t가 나오는데 이 t랑 이 t랑 달라. 그럼 무슨 상황인 거야? 안 만나 둘이. 절대 안 만나. 절대 안 만나는데 잘 봐. 방향 벡터를 봤더니 평행하지 않아. 맞지? 얘는 방향 벡터가 이거야. 얘는 방향 벡터가 이거야. 안 평행하지. 근데 둘이 안 만나. 그럼 무슨 상황이야? 꼬인 위치야.
꼬일침을 보이기 위해서 좌표를 쓸 때, 직선해방 정식을 쓸 때, 뭘 사용하냐면, 방향 벡터가 일치하지 않아, 첫 번째. 그럼 만나거나 꼬일치지. 방향 벡터가 일치하면 평행한 거야. 그럼 이해했어? 그죠? 근데 방향 벡터가 일치하잖아.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이해했나? 근데 t가 달라, 둘이. 그럼 뭐라고 했어, 내가? 안 만나는 거야. 그럼 꼬일치야. 이해 선생님이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직선 두 개를 줘. 이 둘의 위치관계를 설명하여라 이렇게 나와. 이해했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평행하면 방향 벡터가 같아. 그럼 평행하다고 쓰면 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그럼 이 점에서 만난다고 쓰면 돼. 근데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 그럼 꼬이치다라고 써주면 된다는 얘기. 선생님 이해했어? 이게 한 문제. 까먹지 마. 나옵니다. 얘기했어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하셔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으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남았냐?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잘 생각해봐. 직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L1이야.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있어. 뭐, 평면이든 공간이든 전혀 관계없어. L2가 있어, 이렇게. 그럼,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해줄게. 얘의 방향 벡터가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어, 요게. 근데 뭐 이거 어떻게 왜?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삼각함수에서밖에 방법이 없었어.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아직 배우지도 않았어, 심지어. 두 개 중에 하나 배워. 기하에서 배우던가, 방향 벡터라는 걸로 사용해서. 한 가지 방법은 더 뭐냐면, 미적투에서 배워요. 그럼, 아직 우리는 이걸 몰라. 못 구해요. 근데, 잘 봐. 여기에, 이렇게 된 방향 벡터가 U1이 있겠지. 얘 거.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얘랑 평행한 이렇게 되는 방향 벡터 U2가 있겠지. 여기 얘 거 있겠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요각이랑 같아? 같지? 같죠? 평행하고 평행하니까. 근데 우리가 어저께 뭘 배웠냐면 뭐 배웠어? 내적에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가의 크기를 구했어. 기억나십니까? 네. 여기 만약에 세타야. 여기 세타야. 그럼 코사인 세타는 네. U1 크기 U2 크기 분의 U1 내적 U2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직은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삼각함수를 안 배웠다고 가정하에 기하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 예각을 얘기합니다. 예각이거나 또는 90도. 그러니까 90도가 넘어가는 각을 잘 안 쓴다는 얘기야. 이루는 각이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절대값 해줘요. 코사인이 양수일 테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에 절대값이 써있어요. 선생님이 그냥 전체 절대값을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위에 내적한 거 절대값 돼있죠? 네, 그게 이 얘기예요. 선생님 전체 절대값 했습니다. 어차피 밑에가 안 먹으니까 절대값이.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그래,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어. 기우가 그만 자자. 응, 자자. 우리 지금 12시인데 왜 졸린 거야? 어제 안 자고 뭐 했어? 자, 이번에는 두 개가 평행해. L1이랑 L2가 평행해. 질문. U1도, U2도 평행해. 심지어 둘이 같이 갖다 쓸 수 있어. 평행하다라는 건 방향 벡터를 공유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야? L1이랑 L2가 평행해. 그래? 그러면 U1이랑 U2도 평행해야 돼. 이렇게. 그럼 이게 뭐라고? U2가 K배의 U1이야. 결정이 된다는 거죠. 괜찮으실까요? 근데 이번에는 둘이 수직이야. 짠, L1. 짠, L2. 이렇게.
난 이게 계속 똑같이 그려주잖아. 자, 이게 U1이야. 이게 U2야. 이렇게. 직각이네. 여기도 직각이네. 그래?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워. L1이랑 L2가 수직이야. 그러면 U1이랑 U2도 수직이야. 그럼 우린 뭐해? U1이랑 U2를 내적하면 뭐가 난다? 0이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니. 이해되셨나요? 그 얘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그럼 선생님이 질문이 하나 있어. 아마 이게 교육과정에서 거의 빠진 것 같은 느낌인데 잘 봐. 여기다가 갑자기 내가 법선을 얘기하고 싶어, 얘들아. 보세요. 법선 벡터를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렇게 쓸 거야. 봐봐. 여기 법선이 U1의 법선이 이거야. 짜잔. 이렇게 직각이니까. 이렇게 직각. 이렇게. 얘도 짜잔. 이렇게 직각.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도 직각이겠네? 여기도 직각이겠다, 그치? 그럼 여기는 무슨 각일 것 같아? 이거야? 아니지.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이해했나? 괜찮아? 그러니까 법선으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선으로 이 세타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 왜냐하면 절대값이 들어가니까. 선생님 이해했어? 코사인의 파이마이너스 세타를 해도 절대값 하면 코사인 세타랑 똑같잖아. 이해했나?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아. N1 N2 크기 분의 N1 내적 N2 상관없어. 대신 각만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평행해. 그럼 법선도 평행해. 짜잔. 평행해. 평행해. 여기는 어때? 여기도. 이게 N1, 이게 N2. 얘는 수직이야. 여기도 N1도 N2도 수직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저런 생각을 잘만 해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됐죠? 5번으로 가겠습니다. 지울게요, 일단. 머릿속에 있다 생각하고 아니면 앞에 그림을 보셔도 되고요. 괜찮으니까. (5번) 뭘까요? 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 L1, 직선 L과 M이 이루는 가이클가 세타가 45도야.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 A 값을 구하라. 1번. L1, L이 이거야. 2분의 X-3, 1분의 Y-1 이렇게 돼 있고. 일단 M이 A분의 X 플러스 5 마이너스 1분의 Y-1 이렇게 적을까? 그럼 이런 거야.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푸시면 돼요. 아하, U1이 2,1이고 U2가 A,-1이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 2분의 루트 2일 텐데. 자, 크기로 갑니다. 루트 5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일단 2A 빼기 1에 자, 절대값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 A가 2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각이라겠잖아, 선생님이. 기억하고 계시죠? 어떻게 볼까? 얘를 1, 2 보내고 얘를 1, 2 보내고 제곱하자. 그러니까 얘가 1이 가면 루트 10의 루트 A제곱 플러스 1하고 여기에 이렇게. 자, 제곱 10의 A제곱 플러스 10 요게 4에 더럽네. 4A 플러스 1 이렇게 16A제곱이니까 넘어오면 6의 A제곱 빼기 16A 4인데 마이너스 6은요. 이렇게 되죠. 빼더럽네. 쉽지 않군요. 연산이 더럽네요. 그러면 3의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3이 0이라서 되네요. a랑 3a, 3이랑 1, 여기다 마이너스. 그다음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또는 3, 맞지? 두 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계산이 들어온 거예요. 자, 해볼까요? 이번에는 5. 공간이에요. 이렇게 쓸까요? 1분의 x-5. 1분의 y 플러스 3. a분의 z-7. 이렇게 돼 있고, m. 1분의 x-3. 마이너스 2분의 y-4. 그 다음에 2분의 z-5.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해보죠. u1이 1,1,a. u2가 1,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죠. 방법은 똑같아요. 자, 45도야. 역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입니다. 계산만 좀 들어올 뿐. 자, 111a니까 a제곱 플러스 2. 크기 구하는 거야. 여기는 1, 1, 4. 여기 3이죠. 이제 그 다음에 위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값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a니까 2a 마이너스 똑같네?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자, 이렇게 넘겨서 3루트 2에 루트에 a제곱 플러스 2로 계산하시고 여기에 2에 2a 마이너스 1 합시다. 그럼 저쪽에 제곱하시면 얼마예요? 18의 a제곱 플러스 36 이렇게 되나요? 걔가 응? 뭔가 이상한데? 완자가 나와? 여기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니야? 16의 a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16a 플러스 4 이렇게. 그러면 1 넣으십시다. 2의 a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32는 0 이렇게 되고요. a제곱 플러스 맞네. 8a 플러스 16은 0이 돼서 a는 마이너스 4가 딱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예요.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슬슬 어려워집니다. 슬슬 어려워집니다. 번 보죠. 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세직선 L. 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고, 직선이 3개예요. m이.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3. a분의 y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n이,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b분의 y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L이랑 M은 평행하고 얘네들은 평행. 직선 M관 수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A 더하기 B를 구하라. 어렵죠? 자, U1은 1, 마이너스 2. U2는 마이너스 2, A. U3는 마이너스 1, B. 이렇게 되죠. 평행하대. 짠짠짠짠. 그럼 A는 4지. 이렇게. 바로 나오죠. 자, 얘랑이 내접이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할만하잖아요? 7번으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껏 배웠었던 걸 그냥 그대로 써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할까? 자, 7번. 이게 어려워요. 7번이. 그래서 얘도 시험 문제. 우리 왜 평면한 좌표에서 직선할 때 여기 직선이 있으면, 여기 L이 있으면 여기 X1, Y1에서 여기까지 거의 D 구하는 거 기억나시죠? 공식 다 알고 있죠?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그 수능에 가져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베스트 중에 하나. 선생님이 한 5개 정도를 뽑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봐봐. 공간이야.
어려워요. 다행히 시험은 쉽게 줬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자, 거기 봐봐. 그래서 이게 그 단계야. 이게 그 단계야. 이 거리를 구한 단계야. 1번. 뭐라고 적혀 있냐면, A에서 L에 내린 수선해봐야 H에 잡혀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합니다. 자, 잘 들어. 저걸로 써도 행복한데, 이걸 쓰자. 뭐 공간이 좀 필요해서 봐요. 저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는 애야. 여기가 A가 있었어. 이렇게. 여기다 수선을 내려야 돼. 짠! 이렇게 H를 내렸어. 괜찮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H는 이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지. 근데 집중해 보세요. 그럼 AH가 뭐가 되는 거냐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법선 벡터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AH랑 얘가 L이면 L이랑 수직이야. 근데 L이랑 수직이라는 건 뭐랑 수직이야? 방향 벡터랑 수직이라는 거지. 여기 방향 벡터부터 먼저 구할게요. U는 3,1,-1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 H좌표. 내가 이렇게 했어. 여기 뭐야? K를 쓸게요. K는. 자, X좌표가 뭐야? 3K 플러스 1. 그 다음에, 짠, K 플러스 2.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AH를 구해. AH. 짠, 3K 플러스 2.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이렇게. 그 다음에 내적해. U랑. AH랑 U랑 내적해. 이렇게. 선생님이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겠죠? 자, 다시. 이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구했어. 그 다음에 거기가 H라고 잡아. 그럼 AH를 잡은 다음에 AH랑 U랑 수직이니까 계산. 자, 돼요? 딴딴 9K 플러스 1. K 플러스 1. K 플러스 4가 0. 좋습니다. 네, 맞네. 11K 플러스 11이 0이어서 K가 마이너스 1. 그럼 H좌표가 이렇게 됐어. 넣으면 마이너스 2, 1,2 이렇게 됐죠. 이게 H좌표. 돼요? 자, 그럼 AH의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이건 왜 구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 번째 AH의 직선의 방정식. 질문. H라는 이 점을 지나도 되고요. 이 H를 지나도 상관없어. 그래서 답이 여러 개야. 그래서 얘를 나중에 가끔 가서 답을 확인할 때 선생님 이것도 되지 않아요? 얘는 H를 지나는 걸로 했지만 A를 지나는 걸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AH를 완성해야 돼. 왜? AH가 뭐야? AH 직선의 방정식의 방향 벡터야. 오케이? 그래서 AH도 여기다가 마이너스 1면 AH 마이너스 1면 얘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3 이거야. 이게 방향 벡터야. 그 다음에 이걸 지난대요. 답은 똑같아요. 이거 봐봐. H라는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이거야. 어떻게 할 거니?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2 적어. 0이야? 도. 얘 적어. 마이너스 3분의 뭐야? Z 마이너스 2 적어. 콤마! X는 Y는 1이다. 라고 적어. 이게 답이야. 이게 되셨나요? 거기 똑같이 적혀있지. 대신에 걔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했어. 그런데 잘 봐. 선생님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얘를 지나는 걸로 적으면 안 돼요. 해보자. 자,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z 마이너스 5 하고 y는 1 다를까? 같은 놈이야. 잘 해봐. 봐봐. 내가 보여줄게. 여기 아까 3을 여기다 곱하면 3x 플러스 6이 z 마이너스 2지. 괜찮아? 여기는 어차피 똑같은 게 냅두고 그러면 넘기면 3x 플러스 8이 z지. 자, 이 색깔 내가 해볼게. 얘로 넘겨. 3을 여기 곱하면 3x 플러스 3이 z 마이너스 5지. 같잖아, 봐봐. 같은 얘기야. 같아.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이 틀린다고 하잖아. 그럼 찾아서 선생님, 저는 이 점을 지나는 걸로 구했는데 틀릴까요? 라고 한번 맞게 해주실 거야. 이해했나, 선생님? 자, 3번 갑니다. AH 구하래. A 뭐. 안 구해도 되죠? 여기 좌표 나왔잖아. AH 길이 1, 9, 몇 뜻이? 그렇죠. 됩니다. 보통은 이거 구하라고 얘기 안 하고요. 잘 봐.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오면 돼.
이해했나? 이게 시험 문제야. 이것도 하나 시험 문제. 공간 한 점의 직선까지 거리. 오케이? 좋아요. 자,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자, 평면의 방정식인데 잠깐 쉬었다가 시간이 되나 오늘? 되겠지. 왜 또 이거 많은 거 같냐? 달려봅시다 이따가.